더하기만큼 강력한 빼기의 힘. 혹 당신은 어떤 결심을 할 때 나는 무엇을 덜 해야 해가 아니라 무엇을 더 해야 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당신은 예전보다도 이런저런 물건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걸러내는 데보다도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지 않는가? 이미 써놓은 글을 다듬고 줄이기보다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지 않는가? 어떤 일을 마무리하지도 않은 채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잦지 않은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없애는 규칙보다도 더 많은 수의 규칙을 새로이 추가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얻은 사회적인 특권을 없애기보다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가? 당신은 3년 전보다도 지금 더 바쁘지 않은가? 만일 당신이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느 할 것 없이 자기의 삶과 일과 사회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더한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문화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심지어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더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때로는 많은 것이 좋다.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 가족은 방이 5, 또 개인 집에서 각자 흩어져서 여유롭게 지냈다. 더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지만은 예컨대 우리 집 1층 수만 개의 레고가 가득 차는 경우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든다. 그래서 때로는 빼는 것이 기쁨을 가져다 준다. 나는 러닝머신 밖에서도 달리곤 한다. 러닝머신에서 달릴 때는 눈으로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귀로 오디오북과 팟캐스트를 듣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 나의 두뇌는 데이터를 지식에서 지혜로 전환할 기회를 좀처럼 마련할 수 없었다. 더 적은 것이 가져다주는 보상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덜 가질까 하는 생각이 구체적인 증거로 보강된 뒤에야 비로소 실현이 되었다. 우리는 빼기를 대수롭지 않게 본다. 샌프란시스코 해변을 조사하는 수비어만이나 집을 리모델링할 생각을 하는 나나 어떤 결심을 하는 당신이나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은 시도를 한다. 어떤 대상을 현재의 모습에서 자기가 바라는 모습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변화를 꾀하는 행동은 늘 있게 말이다. 한 가지 선택지는 이미 존재하는 것에 어떤 것을 더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물일 수도 생각할 수도 사회 시스템일 수도 있다. 그런데 더하기 외에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을 빼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간과한다는 점이다. 어떤 것을 더했을 때의 결과를 떠올리기는 쉽지만 뺐을 때의 결과를 떠올리기는 어렵다. 어찌어찌 해서 빼기라는 선택을 머리에 떠올렸다고 해도 실행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빼기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이런 실수가 우리의 도시와 제도와 정신에 피해를 준다. 그러니 실수하지 말자. 변화의 전체 범주를 간과할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는 일은 가정에서도 해롭다. 그런 예를 수십만 가지도 들 수 있다. 믹서의 몸에 맞지 않은 옷, 레고 블럭 바람 빠진 채 방치된 원숭이 풍선 등을 누군가는 정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하고 번거롭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점점 더 부족하고 소중해지는 시간 말이다. 특히 빡빡한 일정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줄이는 방법으로 빼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시간은 더 부족하고 소중해진다. 우리는 제도와 관습에서도 빼기를 무시한다. 정부와 가정에서는 더하기가 기본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다. 아직 어린 애지라는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규칙에 얽매이고 어른들은 1950년의 20배에 달하는 연방 규정을 머리에 새겨야 한다. 등등등등.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빼기를 무시한다. 이 영향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강력한지 전문가들 아예 지식구성이라고 말을 한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낡은 생각을 버리고 안정된 기원 위에 새로운 생각을 쌓는 것이 옳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사회적인 차원에서든 게럿 하딘이 말했던 공유주의 비극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하딘은 다민족 사회에 반대하려고 자기가 고안한 공유주의 비극 이론을 사용한 우생학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공동체들 사이의 협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하딘의 이론이 특히 더 해롭다.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던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려면 직관적으로 틀렸다는 판단이 드는 순간에도 과감하게 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빼기를 무시하는 행동은 지구에서도 더 나쁘다. 닥터 수스가 반세기 전에 환경주의의 고전적인 저서 롤렉스를 통해서 밝혔듯이 만약에 우리 인류가 후세에 여러가지 선택지를 남기고 싶다면 일단 지금은 여러가지를 것을 뺄 필요가 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한 기준선 위로 올라가 있을 때 이산화탄소를 조금 더 천천히 배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좋은 출발점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무언가를 뺄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더하기의 특성과 근원을 이해함으로써 서로 이질적인 세상들에서 더 적은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당신은 빼기를 하는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면 당신은 변화라는 우리의 시장의 팽배한 비효율성을 이용해서 변혁을 이뤄낼 것이다. 빼기가 소개되어 온 이유는 이 책은 더 적응 레스에 대한 나의 오랜 집착이 낳은 결과물이다. 나는 적어도 10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의 삶도 개선하지 못하는 것을 없애지 못하는 온 세상에 만연한 무능감을 놓고 곰곰이 생각했다. 그때 나는 여름마다 잔디를 깎아야 했다. 잔디를 깎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아무리 봐도 잔디는 깎일 만한 쓸모가 있는 것 같네. 이건 말고 잔디에 어디에 쓸모가 있는 거지? 잔디 깎던 소년에서 20년이 지난 나는 유치원생 아들 에즈라와 함께 놀면서 빼기를 생각한다. 에즈라는 내가 그 나이일 때 가졌던 것보다도 더 많은 체크라고 불러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온갖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 아이가 일관된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기가 훨씬 이전에 이미 장난감이든 놀이든 뭐든 상관없이 쌓고 더하고 합치는 방법부터 터득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잔디를 깎던 예전에도 미취학 아동을 분석하는 지금도 빼기를 하려는 인간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은 잠재적인 보상에 대해서 생각을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나는 학과학생일 때 토목공학을 전공했다. 건물과 다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 토목공학은 에즈라가 부록을 가지고 노는 놀이의 전문가 버전인 셈이다. 역설적이게도 물리적인 인프라 기반 시설을 추구하는 토목공학과 수학을 배우면서 나는 오히려 정신적인 빼기의 가치를 깨달았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나는 뉴저지에 있는 건축학교에서 몇 해를 보냈다. 그때 나는 바닥 타일을 제거하면 청소가 얼마나 쉬워지는지, 따라서 얼마나 더 건강한 학습 환경이 되는지도 보았다. 또 공사 일정이 간소화되면 효율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도 보았다. 프로젝트 관련 업무가 중복된 직원들을 배치할 때 사무실이 얼마나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지도 보았다. 또 현실에서 빼기가 적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드문지도 보았다. 더 적음에 대한 생각은 내가 교수가 되면서부터 날개를 활짝 폈다. 소년 시절에 잔디를 깎기 시작한 이후로 내내 자유롭게 생각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지 못하다가 교수가 되고 비로소 보수를 받게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나에게는 더 적응을 생각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몇 가지 새로운 도구도 생겼다. 나도 대부분의 다른 교수들처럼 즐겁게 지식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그리고 때로는 빼는 일에 연구활동을 바친다. 근데 나는 그들과 달리 단일한 학문에 더 얽매인다. 나의 명함은 공학과 건축과 사업을 하나로 연결해서 나를 설명하지만 나와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은 나를 행동가 학자로 여긴다. 내가 전공하는 분야가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는 것은 일정 뼈에서 빼야 할 약속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뜻이고, 또 걸러내서 휴지통으로 버려야 할 이메일이 더 많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불편함은 당신이 이 책에서 만날 아이디어와 작업의 매우 특별한 네트워크를 위해서 내가 집어넣은 작은 테이크일 뿐이다. 빼기에 대한 생각을 연마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학계에 몸담은 덕분이다. 어린 시절에 잔디를 깎으면서 생각했던 생각은 지난 10년 동안에 다른 것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마음속에서 다듬어졌고 마침내 여러가지 증거로 열매를 맺었다. 이제 나는 이 증거를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에 짜릿한 흥분감을 느낀다. 그 증거를 검토하기 전에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은 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 단순함이나 우아함 또는 더 적은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이다. 같은 정태적인 현상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빼기가 더 적어지는 추구하는 행동이지만 행동을 덜 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실 더 적어진다는 것은 행동을 더 많이 하거나 적어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고속도로를 없애는 일은 고속도로를 그냥 두거나 아예 처음부터 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우리 연구팀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이지만 정신적인 차원의 빼기에도 많은 노력이 든다. 그러므로 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미니멀리스트가 될 필요는 없다. 너그대야 한다거나 반기술주의자여야 할 필요도 없다. 선심을 인기의 비결로 삼는 철학을 따로 가질 필요도 없다. 그런 철학을 빼기와 혼동할 경우에는 빼기를 하나의 선택지로 바라보지 않으며 또 빼기를 하는 데 필요한 힘든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우리 연구팀은 이런 생각을 명확하게 공유한 다음에 수많은 시간을 연구 작업에 쏟아부었다. 우리는 실험하고 토론하고 쓰고 발표하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사람들은 빼기를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빼기가 명백하게 드러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더하기 외의 변화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제기해야 할 질문이 나온다. 도대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빼기를 더 잘 볼 수 있을까? 빼기의 기술이 필요한 시대. 빼기의 힘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나만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더 적은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효과를 발휘하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면 컴퓨터과학자 칼 유버트는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전파하고 요리사 아는 5가지 식재료만 가지고서 다양한 요리법을 제시하며 정리정돈의 달인 건돈머리에는 온갖 잡동사니를 없애서 집을 재단장하는 법을 가르친다. 이런 전문가들은 빼기로 더 나은 상태를 만드는 특별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들의 충고는 언뜻 봐서는 도무지 맞지 않을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한다. 그런데 이런 조언이 놀랍다는 반응을 불러 일으킬까?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굳이 컴퓨터와 요리와 청소라는 분야가 전혀 다른 세 가지 책을 그때마다 찾아서 읽어야 할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완벽한 상태는 되는 아무것도 별게 없는 상태라고 정의를 내린 지 500년이나 지났다. 14세기의 신학자 윌리엄 오컴이 적게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많은 것을 들여서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지적한 지 700년이나 되었고 노자가 지식을 얻으려면 날마다 하나씩 보태고 지혜를 얻으려면 한 날마다 하나씩 빼라고 가르친 지는 무려 5000년이 넘었다. 나는 이 참신하고도 오래된 빼기의 예언자들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다. 중요한 점은 그들 자체가 바로 빼기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예외라는 것이다. 그들의 조언이 지금까지 유효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빼기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의 결과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특히 눈에 띄는 효과는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 19세기 미국의 서상가이자 시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우리의 생각과 물리적인 세상을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시적으로 연결한다. 오늘날의 발상을 관찰해보라. 먹지와 벽돌과 석회와 돌이 어떻게 지금처럼 편리한 모양으로 바뀌었는지, 또 어떻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정신적인 발상에 선종하게 되었는지를 발상을 아주 조금만 확대해도 외부 사물에게는 엄청나게 두드러진 변화로 이어진다. 심리학의 조석을 다닌 사람 중에서 한 명인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원리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다른 방향에서 관찰하여 우리가 사는 집과 여러 사물이 어떻게 우리의 개성을 건성하는 한 부분이 되었는지를 묘사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일 학문의 범위를 초월해 도시계획에서 인간의 행동으로, 공학에서 심리학으로, 또 건축에서 사업과 정책으로 넘나드는 이유다. 생각, 우리의 생각이 영감을 불어넣는 창조물, 그렇게 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생각, 또 그렇게 해서 창조되는 새로운 것, 이 모든 것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나는 학문 분야를 넘나든다.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에서의 형성된 공생은 강력하다. 이것이 수백여 만이 고속도로를 그냥 해체하지 않고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자동차와 사람들과 그들이 사는 동네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도록 도왔던 이유다. 사물과 사상이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은 레오 로빈슨이 단지 투자 처리를 촉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그들의 형제자매가 있음을 깨닫도록 도왔던 이유다. 엘리너 오스트롬은 생각에서 사물로 나아감으로써 모든 사람이 함께 편익을 누리는 공유 차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없애는데 그치지 않고 인도네시아의 숲에서 미국에서 주세초주 남동부에 있는 코드 곳의
어정에서 환경 자체를 변화시켰다. 인류에게 오스트롬과 로빈슨과 비어만이 필요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끔찍한 대가를 쓰도록 하면서 우리에게 변화를 위한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는 일상적인 일정과 거리와 도시 그리고 자기가 사는 사회를 다시 생각해야만 했다. 기후공유 차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팬데믹은 여행과 소비 형태에 충격을 주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처음으로 감소세를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기적인 먹동 행위를 경고하는 이 충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한 모든 빼기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까? 적어도 지금까지 빼먹지 않고 해왔던 미국에서 시스템으로 자행되는 인종차별주의를 바라보는 불길한 인내심에 대한 각성이 최근에 나타났다. 모든 초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늘 그렇듯이 우리는 각자 개인이 자기 일정이나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도시나 정치 제도를 개선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책은 변화에 또 다른 유행이 가지는 힘을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돕고자 한다. 일부에서는 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진단할 것이고 2부에서는 그 진단에 따른 처방을 다룰 것이다.